안녕. 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눕방 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도 지금 편하게 누워 계시죠? 전 일어나 있네요. 잠시만요. 자, 누워 계시죠, 여러분들? 예. 오늘 방송 이제 편하게 누워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 눕방 시간입니다. 제가 또 이제 눕방은 이렇게 처음 하고 있는데 되게 이 뭐랄까 이 방의 분위기나 사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고 그리고 잠옷은 이제 제가 또 예전에 뭐 라이브 방송 하면서 몇 번 입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뭔가 좋네요.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누워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 타서 옆에 두고 누웠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눕방을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어떤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지 일단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이제 출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컨셉이 좀 있어요. 자, 오늘의 컨셉은 내 생애 첫 도전입니다. 내 생애 첫 도전. 예를 들면 내 생애 첫 눕방. 네, 오늘 잔뜩 기대하고 온 우즈 출첵합니다. 요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예를 들면 어, 내 생애 내 생애 어, 또 처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자를 처음 먹었다. 내 생애 첫 피자 출첵합니다. 뭐 누구누구 출첵합니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생애 첫 취직 혹은 뭐 생애 첫 우정 여행, 뭐 생애 첫 뭐 맛집 탐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도전기와 함께하는 그런 출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에 이제 댓글 올라오는 동안 최근 저의 첫 도전 일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첫 도전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앨범이죠. 이퀄이라는 앨범이었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되게 성공적인 첫 발디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 음, 정말 잘 됐어요. 저희 같이 만든 제작팀의 생각보다 저의 생각보다 너무 잘 되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첫 시작.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다시 음악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 주제에서 얘기하는 게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뭔가 음악으로 하든가 도전하는 거 이렇게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잘 되고 나서 뭔가를 새로운 음악을 쓰려고 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뭔가 요로요리해서 잘 못하겠구나. 왜 다른 가수분들이 앨범 작업하는 게 오래 걸리는구나. 뭔가 이런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눕방이 저에게는 되게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몇 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설이님께서 내 생애 첫 고3 설인 출첵합니다. 말랑이님 내 생애 첫 심장마비 왜요? 오늘 출첵합니다. 조지한테 다이빙 할래님 내 생애 첫 아침 일찍 일어나기 중인 저 출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자, 따따님, 내 생애 첫 헬스 따따 출첵합니다. 좋아요. 운동하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내 생애 첫 덕질 예나 출첵합니다. 문니아님. 자, 또 우지의 문님, 내 생애 첫 주차 연습 중인 우지의 무 출첵합니다. 으라차님, 내 생애 첫 팬십 가입. 오, 으라차 출첵합니다. 신혜영님께서 내 생애 첫 덕질 중인 혜영 출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출첵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주 조 선생님으로서 조쌤으로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출첵해주고 계신데 오늘 하루 이제 늦방으로 좀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저 우즈와 함께하는 144번째 늦방의 밤 시작해볼까요? 뾰로롱. 네, 이렇게 늦방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본격적이라는 것과는 좀 다르게 되게 뾰로롱 이렇게 시작했죠. 지금 사실 이제 누방을 한다고 이제 저도 소식을 듣고 누방의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잔잔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또 이제 평상시에 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는 굿잠 브레이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누방 때는 조금 진짜 잠들 수 있게끔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조금 이 오프닝과 점점 다르게 이렇게 굿잠을 자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건데, 자, 아까 출첵에서도 말한 제 첫 번째 미니 앨범 활동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제 미니 앨범 첫 활동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무지 여러분들께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즐기셨나요? 네, 저는 되게 좋았고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되게 뭔가 첫 여행 같은 느낌도 들었고 제 시작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든든했고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총평하자면 일단 이퀄 제 첫 번째 미니 앨범은 정말 훌륭한 첫 한 발자국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우리 무즈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자, 또 살짝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얼굴은 내 심장 브레이커야. 감사합니다. 승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행복해졌어. 감사합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야자수 이불 어디 거예요? 어디 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원래 이렇게 하면 그 택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승현이의 명반 이퀄 감사합니다. 일리님께서 대단했어요. 무대 직접 못 봐서 아쉬웠어요. 진짜로 저도 이번 활동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 공간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싶었던 것만큼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아령가련님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활동. 그쵸. 그래서 이 비활동기를 또 빠르게 보내서 다시 활동기로 찾아올 수 있게 또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푸리님 컨텐츠 촬영 많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컨텐츠 촬영 저 그 미운 우즈 미운 우즈 새끼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이모와 외숙모가 나온 그게 있는데, 원래 왜 기억에 남냐면 비하인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나 엄마랑 산다를 찍었잖아요. 그걸 찍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원래 미운주 새끼에서 엄마 말 인터뷰 다 끝나고 제가 이렇게 방에서 걸어 나오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컷돼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또 이퀄 앨범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무지 여러분들과 함께 눕방에서 누워서 이제 토크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잘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활동을 돌아보면은 어떤 무대가 좋았는지, 또 어떤 게 활동이 좋았었는지 한번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활동이 기억에 남냐면 사실 유스케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아요. 왜냐면 가수를 꿈꾸고 가수를 데뷔하고 나서 내가 과연 이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나간다면 또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아쉬움도 많이 남기도 하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나가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스케 날 또 원래는 대부분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또 유스케도 이제 언택트는 아닌데 뭐라 그러죠? 관객이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허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리허설을 할 때 다빈님 무대였어요. 다빈님 무대인데 제가 대기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연주도 멋있고 노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뮤직뱅크 녹화하는 곳이랑 같은 곳인데, 그 앞에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에 입구가 있어요.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제 도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신 PD님께서 승현아 왜 거기 있어? 들어가고 안에서 들어가서 봐. 야, 편하게 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제 그 자리에 폴킴님께서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아 진짜 노래 너무 잘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되게 편하게 웃으면서 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폴킴님 노래 너무 좋아하고 또 나중에 작업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거기서 그래서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스케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아 뭔가 방송으로서 보여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과 뭐 PD님, 작가님, 그리고 또 아예 출연하지 않는 가수분들한테도 되게 공연처럼 뭔가의 하나가 멋있는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제가 가져갔던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을 뽑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릴리 로즈 멜로디님, 다음에 꼭 축구화 챙겨가자. 알겠습니다. 침 나왔어. 하온님, 유스케 한 5번이나 봤어. 오, 고마워요. 낭만적 향기님, 노이드 최고였어. 아, 노이드 제가 2번 했죠. 한 번 했는데, 한 번 이제 라이브 클립에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쇼챔에서 한 번 했었고. 우지이별님, 꽃밴 재질 유스케 조우즈. 아, 밴드 꽃 밴드? 그쵸? 나중에 그래서 또 밴드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밴드 약간 다시 한번 애초에 맞춰서 좀 멋있게 편곡해서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SY 에브리데이님, 파랗게 양복 입고 나왔을 때, 아 그때 반응 좋았죠. 인기가요 때 맞죠? 첫 번째로. 빙수님, 음방도 좋았지만 스튜디오 무대가 마음에 들어요. 스튜디오 무대? 그 라이브 클립 말씀하시는 거죠. 난 1일 1뉴 스키 한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똥강아지님께서. 흠냐님, 유스케에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 100번은 더 돌려봤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감사합니다. 축구화 들고 활동하자고요. 축구화 들고 활동.
아, 그 뭐, 그 기사가 났죠? 축구. 에? 났잖아요. 그죠? 오, 깜짝이야. 그 또 뭉쳐야 찬다. 이제 또 이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지켜봐 주세요. 죽은 깨 맞아요. 죽은 깨도 제가 했었죠. 럭키원님께서 주마등 무대도 짱멋. 아, 저도 주마등 무대 좋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무대였어서 나중에 더 좋은 무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주마등 얘기하니까 또 약간 라임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또 이퀄 앨범과 활동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마등이 스쳐가네요. 지나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또 활동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번 활동만큼 아니 이번 활동보다 더 좋은 활동 많이 할 거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재밌는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라케 활동 끝날 때쯤부터 좀 지금까지도 잠이 안 올 만큼 다음 앨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도 하고 제 향후 계획은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께 다시 공식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굿 뉴스를 많이 전달해 드리는 거 그게 일단 지금 제 목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나올 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폴킴님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이제 러브게임이었죠. 라디오에서도 콜라보 언급도 한번 하고 또 다음 앨범은 어떤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걸 준비 중이고 어떤 콜라보 하고 싶은지 약간 그런 생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콜라보레이션은 말 그대로 저는 콜라보레이션이 뭔가 두 가수의 시너지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혹은 음색 뭔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그래서 사실 어느 가수랑 콜라보레이션을 해도 다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뭔가 다 저와 같이 했을 때 뭔가 되게 많은 색깔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래서 뭐 사실 모르겠어요. 많은 가수분들과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음 앨범은 비밀입니다. 아직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뭔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고민도 많고 뭐랄까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주와 약속한 것 중에 제 고민도 서스럼 없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런 거 이퀄 앨범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퀄 앨범 같은 경우야 제가 약간 잃을 게 없다의 마인드였어요. 그냥 약간 해보자. 뭔가 불도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잘 되고 이렇게 좋은 앨범 활동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잃을 게 생겼다라는 느낌?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심경들이 생겨서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은 또 이제 승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서 그냥 그래서 드는 되게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긍정적인 고민들. 근데 다행히
제가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마인드를 많이 다잡아주기도 하고 멘탈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스트레스고 예전에는 생각도 못 해본 행복한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도 좀 즐기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호두님께서 천천히 기다릴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윤님, 오빠 뭐래도 좋아, 감사합니다. 또 숭숭아님, 승현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재밌는 글, 프리님께서 승현아 나 미래에서 왔는데 너 새로 나올 앨범 느명반이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좀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저 타이틀곡 3번 엎었습니다. 정말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엎었다고 안 나오는 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곡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곡을 들을 차례가 됐네요. 이번 곡은 제가 드라이브 할 때 좀 자주 듣는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좀 여행 가는 느낌이 나가지고 좀 자주 들어요. 그래서 함께 들으면서 상상 여행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같이 상상 여행을 떠나보죠. 톰미 씨의 디스코 예스. But I need to go. I want to be the best for you, but I just don't know what to do. Cause baby, yes, I've 조충현 tried 기호님께서 for you. The time 아직 3번 엎었으면 아직 믹싱 20번 더 남은 건가 봐. 맞아요. 이번에 파라키도 되게 많은 시도를 했었죠. 박하님께서 작업하느라 고생했어. 우와우님께서 인간 낭만아. 자, 이 곡에 대해서 또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가을님께서 오, 띵곡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또 승님께서 넷플리에 있는 곡이다. 정말 이 노래 톰미 씨라는 가수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제였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내한 공연을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아마 제 친구들을 몇 명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과연 톰미 씨라는 가수가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데 이 음원에 나오는 목소리처럼 이게 구현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품으면서 공연을 보러 갔다고 들었는데 그냥 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주도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톰미 씨랑도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냥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이런 저 노래 들으면서 와, 이분이랑 작업해보고 싶다. 톰미 씨, 콜미. I'm waiting for you. 뭐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제가 되게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이 앨범 되게 좋아요. 톰미 씨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 되게 좋고, 또 무비인가요? 그 노래도 되게 좋고, 약간 이런 전 기타로 되어 있는 곡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옆구리님께서 승현인 꽂히면 한국 오래 듣는구나. 꽂히면 하나만 주구장창 듣는 편인지, 저는 좀 분위기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듣는데, 이 노래,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처음 들으면 뭔가 이 노래에 대한 분위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막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그런 기분이 들 때 이 노래 있었지 하면서 찾아 듣는 편인데 오래 듣는 뭐 약간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오래 듣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걸 또 찾아서 들을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바르바라님께서 Nice song,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이라고 해주셨네요. 갈몽이님께서 승현아 나 톰미씨 지인인데 곧 연락한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전해주셔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첫 번째 노래를 들어보셨는데 디스코 S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 상상여행 떠나고 계신가요? 이제 댓글을 살짝 읽어보니까 자 승현아 다음으로 어디 갈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기 저희 하와이 가가지고 파인애플 주스 한잔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제 관련 얘기를 해보죠. 제가 왜 이 노래를 골랐냐 한번 유추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승현이가 톰미씨의 디스코스를 골랐을까? 왜?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행이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활동 끝나면 뭐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방해서 어떤 주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여행이란 주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이렇게 고민이 지금도 많잖아요. 항상 고민이 많을 때 여행을 가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얻는 무언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감일 수도 있고 그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행을 전 뭔가 큰일이 있기 전 뭔가를 하기 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여행으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쭙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휴가 여행 계획이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행을 다녀오진 않았고 좀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랑 갈까 약간 이렇게 얘기는 해보고 있는 중인데 또 언제가 될지 모르네요. 또 친구들도 일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해서 나중에라도 조금 괜찮아지면 제주도 여행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보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제주도를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제가 제주도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폐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그 돈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쓰면. 근데 외국 가면은 간혹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한 예산보다 훨씬 넘겨서 쓰고 온다든지 왜냐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달러라고 하면은 100달러를 얼마로 이걸 쓸 때 그냥 100달러면 그냥 100달러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1,000원을 쓸 때의 가치가 야 너 1,000원 있어? 뭐 과자 하나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인데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가서 외국에 가면. 그래서 10달러 있어? 정말 낮은 약간 단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10달러 있어? 오케이 써줘 한 달에 10달러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조심성을 좀 생각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행이니까 기분이다 쓰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그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물론 다른 나라를 가서 다른 도시에 가면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그 건물들과 지어진 건축물들에 의해서 근데 뭐 바다나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멋진 자연의 환경을 다 볼 수 있어요. 제주도 가도 이제 뭐 많죠. 오름도 있고 산 그리고 또 뭐 바다 엄청 이뻐요. 바다도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를 쓰면서 외국에서 볼 법한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뭐 물론 우리나라라는 그리고 안도감 그리고 얘기 언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제주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여행 후기를 좀 들으면서 제가 좀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데 아까 댓글에 적어주신 분들 글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무즈님 제주도 다녀오니 좋아할 만해. 완전 제주병 걸려서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한번 제주도를 갔다 오면 올라오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여행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주도가 좀 제일 심했던. 자, 뜬요바라기님 양양 바다 다녀왔어. 오, 양양 좋죠. 양양도 저도 아마 올해 초였나요? 강릉이었는지 양양이었는지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은다봉님 제주 카페 진짜 감성적이라서 좋아. 맞아요. 제주도 애월 쪽도 너무 좋은 데 많고요. 한림 쪽도 좋은 데 많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는 젊은 분들이 가시기 정말 좋을 법한 장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조금 휴양지적인 약간 뭐 관광하기 좋은 데가 되게 많고 그래서 만약에 자유여행을 가시고 싶으시다면 요 제주 공항 위쪽으로 해서 있는 요 애월과 한림읍으로 가는 요 쪽으로 자유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에 있으면 또 이제 다시 제주시로 돌아와서 뭐, 뭐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기도 조금 30분 40분 걸리긴 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좋아요. 근데 밑에도 좋은데 뭔가 좀 윗군데보다는 할 게 좀 덜한 그런 느낌 나고 황초코님 통영 다녀왔는데 3일 내내 폭우와 낙뢰. 아 요즘에 비가 진짜 많이 오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계획 잘 짜셔서 다녀오시고 또 못,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조심해서 우산 항상 들고 다니시고 또 이런 날일수록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또 겉옷 꼭 챙기시고 저스트팬님 여행은 못 가고 그냥 1박 2일 친구네 집 놀러 다니고 있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 뭐 제가 어느 뭐 방송이었나요?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무슨 캉스라고 하죠? 호캉스? 이제 멀리 가긴 싫고 야 귀찮고 또 갑자기 불려 나와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뭔가 그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호텔 좋은 호텔로 가셔서 1박 2일 놀다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해요. 뭐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간접적으로 여행의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뭐 요즘 또 상황도 뭔가 비행기 타기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여행의 기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봄봄님께서 제주도 갈치김밥 맛있더라. 또 먹어보고 싶어. 오, 갈치김밥 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제가 또 제주도 가면은 자주 가는 루트가 좀 있는데, 뭐, 원래는 이거 얘기 잘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주 공항에 딱 내려요. 내리자마자 그 제주시 쪽에 원래 되게 유명한 국수집이 있는 그 고기국수 골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올 국수라고 있는데 그 국수집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딴 데서 먹어보자 해서 이제 근처에 있는데 되게 허름한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갔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하시는 되게 고기국수집이 있었는데 반찬도 이제 제가 이제 리필할 땐 꺼내 먹고 막 그랬던 집이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가자 해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루트가 거기 갔다가 숙소에 가서 짐을 놓고 마트에 장을 보고 마트를 먹고 장을 보러 가요. 장을 보고 마트에 짐을 놓고 이제 또 제주시에 또 족발 맛있게 또
흑돼지가 또 맛있어요. 족발 맛있게 하는 집에서 족발을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합니다. 그러면서 족발을 딱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술을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그 근처에 제주시 쪽으로 나오면은 되게 큰 경기장 앞에 무슨 기사식당이 있어요. 기사식당 가서 물회를 먹으면서 거기 또 제육이 맛있거든요. 제육에다가 청양고추를 조금 쭉쭉쭉 썬 다음에 깻잎 몇 장 탁탁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딱 먹어요. 먹고 나서 또 다시 제주시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이제 박물관보다 약간 그 뭐라죠? 저 박물관이죠. 이제 전시를 볼 수 있는 그 아라요 그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전시를 좀 보고 또 근처에 또 애월 쪽에 가서 카페를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때 즈음에 다시 제주시로 넘어와가지고 제주시에 또 이제 갈매기살 이런 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또 가브리살 이런 게 맛있는 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가가지고 딱 야무지게 먹고 다시 또 숙소에 돌아와서 또 자고 일어나서 오는 길에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몇 개를 더 사가요. 근데 그 김밥집 가실 때 예약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가서 김밥 사시면은 인당 2줄밖에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날 혹은 가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정해서 예약을 하고 가셔야지 공항에서 돌아갈 때도 김밥을 싸서 갈 수 있어요. 꿀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옆구리님 먹으러 제주도 갔구나. 그쵸? 여러분들 여행은 먹는 거예요. 먹고 남는 건 먹는 것과 사진밖에 없어요. 먹고 네, 사진 찍고 주지님께서 나 이미 제주도인 것 같아. 여러분 제주도예요. 여러분들 여기 불가사리도 있고 여기 어이, 제주도인데 뭐 숨을 쉬고 있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었던 그 한번 이렇게 저렇게 수다맨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제 수다맨이라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약간 수다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어쨌든 이렇게 제가 여행지 고르는 기준은 첫째 푹 쉴 만한 곳이어야 하고요. 둘째 먹거리가 좀 맛있어야 되고 약간 이 정도인데 뭐 그렇게 좀 부합하는 곳이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주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랑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없다 해도 그냥 즐거운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딜 가든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뭐 잘 쉬고 잘 먹을 수 있는 곳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지가 그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이 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해외여행을 막 엄청 시간 내서 가려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간다고 하면 근처? 한국 근처? 막 근데 또 유럽은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유럽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축구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제 베스트 여행지는 제주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주도 요리는 아라페이님께서 자 여러분 제주도 위쪽에서 애월과 한림읍 쪽인 이 좌측 부분 말고 우측 부분으로 가시면요 여기 정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아마 해녀모라는 그 죽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집은 아닌데 바다로 하는 그 해산물집인데 미역국과 거기 있는 그 전복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꼭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또 무태님께서 승현이 제주 홍보에 기죽어서 여행 얘기 못하겠어. 아니에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여행의 답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제주 홍보대사 같은데 따로 뭐 홍보비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정말 제가 제주를 좋아할 뿐입니다. 순수하게.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고르는지 댓글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 전에 우주 짤랑님께서 와 나 제주도 사는데 승현이가 나보다 더 잘 알아. 오, 뭐, 뭐 이제 진님께서 가이드급. 오, 전
디어로즈님께서 이제 저는 사람 없는 곳을 좀,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행의 좀 기준에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쉬러 가고 싶다면 사람 없는 곳이 좀 좋죠. 릴리님께서 서울과 다른 무드라면 어디는 좋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도시의 기준이 한국인한테는 뭔가 저한테는 서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여행 올 때 서울 돌아가기 싫다 이런 말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또 예원님께서 전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쉬운 곳 운전을 즐기지 않아서요. 그러면 제주도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제주도는 좀 운전을 해야 하는 근데 제주시만 좀 벗어나면 운전하시는 게 또 즐거우실 수도 있어요.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이렇게 또 네꺼나밍님께서 난 힐링할 수 있는 곳. 힐링도 좋죠. 어쨌든 예전 이야기 뭐 여행 이야기 하니까 또 시간이 훅 가네요. 두 번째 노래를 들을 시간이 왔어요. 이번 노래는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선곡했습니다. 선곡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곡이기도 한데 뭘 것 같으세요? 힌트를 드리면 제가 가수를 하게 된 그런 곡이라고나 할까요? 자, 제겐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하죠. 이승기 선배님의 여행을 떠나요. 함께 떠나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자, 한번 이 노래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뭔가 여러분들께 이 노래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가수를 하고 싶게 됐다는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뭐 인터뷰에서 제가 몇 번 자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 살 때 누구한테는 브라질이 여행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생활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노래가 되게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았고 브라질이 뭐 빠른 곳이 있었지만 뭐 저희 동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살았던 그 센터에서는. 그래서 노래를 뭔가 다운받아서 들으면 막 하루 동안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놓고 해야 됐었는데 그때 이승기 선배님이 여행을 떠나요를 되게 들으면서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막 약간 이런 그래 너무 경치가 이쁘니까 난 여행을 온 거야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해줬다가 근데 어느 날 문득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게 됐다는 그런 추억 얘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 한번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난 것 같다고요. 여러분들 점점점 텐션이 이렇게 스르르르 잠이 들게끔. 이승희 선배님 감사해요. 정말요. 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가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최근에 또 이승기 선배님이 부르신 그 노래였는데 김경호 선배님의 금지된 사랑이었나요? 그거 부르셨는데 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조심하세요. 맞아요. 또 필리핀 얘기하셨는데 필리핀도 갔었죠 유학으로 저는. 조준님께서 연아 승현 서울 여행지도 추천해줘. 부산 살아 잘 몰라. 서울 여행지 또 제가 살짝 알려드리면
야, 조금, 서울은 또 여행지가 또 일단은 삼청동을 가시면 좋아요. 전 약간 또 삼청동에 가시면 현대 그 미술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긴 시즌마다 작품들이 많이 바뀌어요. 컨셉도 바뀌고 그래서 뭐 지금 시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딱 서울역 도착하시면 안국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안국역으로 가셔서 딱 내리신 다음에 우측 쪽으로 꺾으시면 이제 그 안국역에서 가는 길에 인사동 쪽으로 가는 것과 삼청동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삼청동으로 쭉 가세요. 가셔서 가는 길에 삼청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 미술관이 있어요. 미술관에서 딱 한번 쓱 훑어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면 삼청동이 있습니다. 삼청동 가면 왜 좋으냐면 거긴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한국적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으시면서 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골목으로 삼청동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들어간 입구부터 쭉 해가지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편집샵도 있고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삼청동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 먹거리 자 말 먹거리 거기는 또 수제비 칼국수 이런 게 유명합니다. 삼청동 수제비 왜 유명하냐 제가 들은 거는 그 근처에 바로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청와대에서 그 어떤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대통령님께서 그 삼청동을 내려와서 수제비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정말 유명해서 줄 서서 먹기도 하고 되게 길어요. 그 집 맛있습니다. 거기에 김치가 항아리로 이렇게 작은 항아리에 담겨 나오는데 그거 찢어서 먹는 맛이 진짜 일품이에요. 삼청동에서 맛있게 드시고 또 뭐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갈 만한 데가 저는 뭐 사실 서울 갈 만한데 뭐 한강도 가서 좋고요. 또 강남 오시면 또 이제 또 뭐 강남 쪽에는 저는 사실 강남역 쪽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뭐 인사동도 재밌어요. 인사동에서 이제 또 한복 빌려준 데가 있거든요. 한복 빌려가지고 이제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또 그거 재밌고 명동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서울에 유명한 곳은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음. 당근당근님께서 말 많은 삼촌 같아요. 그래 우리 뭐 또 뭐 네 비트 깔아주세요. 비트 깔아달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어쨌든 이렇게 서울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가 끝났네요. 진짜로 장난 안 치고 끝난지 몰랐어요. 오늘의 눕방 주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관악산 얘기도 있고 서울숲 그래요. 서울숲도 좋습니다. 서울숲에 어디가 좋냐면 성수동 쪽으로 가시면 되게 유명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근처에 서울숲에 약간 예술거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약간 공장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있는 박스 있는 쪽에 가면은 거기서 전시도 되게 많이 하고 저는 성수동 쪽에는 약간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는 맛집들이 많아요. 거기는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네. 어쨌든 조 삼촌 타이틀 얻나요? 조가이드님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가요? 자, 뭐 사실 뭐 여행지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까요? 뭐 다음 여행지는 생각을 또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또 이제 여행 스타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어떤 여행을 선호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치고 함께 동행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사진을 뭐 진짜 못 찍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막 어디 해외여행 가는데 한식파 약간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되게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정말 지친 일상이 끝나고 여름 휴가를 받았다. 일주일 정도의 여름 휴가를 받아서 태국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 태국을 갔는데 어?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회사에서 뭐 사원 고생 뭐 차장님이라고 하십시다. 차장님 뭐 차장 너무 고생했는데 그 뭐 태국이나 갔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뭘 갔다 올까요?
내가 뭐 우리 회사로 나온 티켓이 몇 장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이거 항공사랑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티켓이 몇 장 나왔는데 인당 2장씩 주려고 그래서 2장 딱 받았 2장 받았어요 티켓. 자 그래서 친구 한 명과 무조건 가야 하는데 자 내가 살면서 친한 친구가 딱 2명 있네. 한 명은 사진을 진짜 못 찍는 친구, 한 명은 무조건 한식파 친구. 고르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자, 결정했어. 따단 딴따단 빰빠밤 빰빰빠바밤. 자, 뭐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자, 한식만 드시는 친구와 정말 사진을 못 찍는 친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로 따져봅시다. 저는 사진을 못 찍는 친구를 택할 것 같아요. 저는 해외 가서 해외 음식을 안 먹는 거를 뭐 이해는 됩니다만 안 돼요. 저는 해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태국 가서 태국이라고 쳤죠. 저 똠양꿍도 먹어야 되고요. 뽀빠풍 커리도 먹어야 되고요. 팟타이도 먹어야 되고요. 먹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그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 1위가 태국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어야죠. 사진은 못 찍어도 돼요. 못 찍어도 됩니다. 사실 약간 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여행을 가면은 제 핸드폰 보면 제 사진이 많이 없어요. 제가 남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제 사진 찍어달라고 좀 창피해서 못 말하는 스타일. 무슨 스타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막 여행이니까 사진 남기자 했는데 혹시 이제 얘네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찍어주면 한 번은 얘도 찍어주겠지.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줍니다. 왠지 모르게 안 찍어줘요. 이렇게 제 사진 저 핸드폰 들고 야 거기 서봐. 예. 야 진짜 잘났어. 보여주잖아. 오, 야 진짜 잘 고마워. 이러면서 핸드폰 하면서 속으로 나는 너 잘 찍으라고 찍어준 거 아니야. 나 찍어달라고 대신 먼저 찍어준 건데 왜 안 찍어줘. 약간 이런 마음이긴 한데 또 말은 못해요. 야 나도 한 장 찍어줘 이렇게 말 못하고 진짜 그러다 2박 3일 중에 2박 하기 전날 이제 딱 이제 2박 3일이 있다 쳐요. 그럼 중간 날이 있죠. 1박 하고 나서 그 날에 어디 바다 가는데 여기서 진짜 내가 죽어도 찍어야 되겠어. 그러면 나 이거 한 장만 찍어주라. 찍어줘.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말도 못해요. 고마워.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대신 야 한 10장 찍어줘라고 일단 미리 얘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다시 뭐 다시 찍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또 뭐 얘기하셨네요. 조설탄에게서 난 한국이니까 한식 먹어야지. 그러면은 제주도 가시면 좋습니다. 제주도에 다양한 한식집이 있어요. 미란다님께서 그 나라 음식 먹어야지. 그쵸? 맞습니다. 유럽 영국 가면은 피쉬앤칩스 먹어야 되고 독일 가면 맥주 마셔봐야 되고 소세지 먹어야 되고 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소중이님 한식파랑 갈래요. 내가 사진 잘 찍으니까.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한식파랑 갈래요. 내가 사진 잘 찍으니까. 그러니까 한식을 드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해외 음식을 못 먹으니까 못 먹지만 사진을 잘 찍으니까 한식파랑 간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혼자 갈래요. 가서 안 맞으면 싸우라고 민주님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혼자 간다는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때 한창 센치했을 때 약간 그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다큐멘터리나 혼자 여행 가서 약간 그 상상하잖아요. 내가 혼자 갔을 때 여행하는 모습. 오늘도 승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창문을 열고 유럽의 풍경을 바라본다. 막 약간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진짜 제가 상상했는데 저는 혼자서 여행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잠깐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좋고 딱 밤에 자기 전에 혼자 술 마시면서 뭐 술 안 마셔도 그냥 혼자서 이제 막 방에서 뭐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올 걸 이런 고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뭐 이제 한 명이 혼자서 유럽 여행을 갔어요.
뭐 하도 실명 거론을 많이 했던 친구라서 얘기할게요. 시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유럽 여행을 혼자 갔단 말이에요. 10일 동안 유로스타도 타서 세계 여행지를 3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유로스타가 아닌가요? 유로스타 맞죠? 기차 타고 가는 거. 그래서 여행지를 갔는데 뭐 본인은 좋았나 봐요. 근데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심심했지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연아 그냥 앉아. 흥분하면 반쯤 일어나. 아니요, 눈빵이니까 전 누워 있을 겁니다. 저 오늘 등 안 뗄 거예요. 냠님께서 사진은 무조건 중요. 밥은 따로 먹으면 되니까요. 어떻게 따로 먹죠? 밥 어떻게? 조승현 마누라님, 사진 못 찍는 친구는 내가 알려주면 됨.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그 알려준다고 되는 게 살짝 아니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등 안 뗄 거니까 저 비계 붙이고 있어요. 베개. 자, 여기 사진 이렇게 있어요.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그럼? 야, 잠깐만. 너가 저기 서봐. 이렇게 하고 일로 와. 이거 가만히 들고 서 있어 줘. 그러고 가서 찍어야 돼요. 약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우즈님께서 오빠 인생샷 잘 찍어주나요? 저 난리 나요.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친구들이 저랑 여행 가면은 그렇게 그 본인 그 프로필 사진이 다 제가 찍어준 사진으로 바뀌어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잘 맞든 조금 다르든 친구들과 여행 가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라이브 방송 했었던 거, 또 술도 한잔 하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편안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재밌었고 그래서 행복한 기억으로 되게 가득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주도의 온도, 공기, 냄새, 뭐 햇빛, 바람, 뭐 모든 게 생생해요. 어느 정도로 생생하냐면요. 햇빛이 좋았는데 그때 갔을 때 2박 3일인가 3박 4일 갔는데 하루 빼고 다 비가 왔어요. 근데 간날도 비가 왔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였죠.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주도가 전체가 다 비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 부분만 비가 오고 요 부분 비가 안 오는 게 보여요. 구름이 저기서 비가 내리는 게 보이고. 근데 저희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슬비 정도만. 그래서 뭔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 약간 하늘이 갑자기 비가 오다가도 제주도 가면은 비가 오다가도 갑자기 뭔가 탁 개요. 그러면서 뭔가 와,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이거는 우리가 뭔가 되게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가는 날 비 왔어요. 집에 가는 날. 그래서 비행기 흔들려서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자, 제주도 찬양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이번 곡은 저희 외삼촌이 정말 좋아하셨었던 곡입니다. 이 노래 처음 접했을 때 미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연상되더라고요. 이번에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보시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무슨 느낌이냐면 영화로 보면은 약간 그 미국 영화로 총싸움하고 왔어요. 사막에 있는
혼자 되게 오래된 호텔에 이렇게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팔 총상. 그러더니 이제 지갑에 있던 가족 사진을 꺼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문에서 쿵쿵쿵 들어오더니 갑자기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약간 그렇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체류씨님께서 사진 잘 찍는데 음식 사진을 왜 그래요? 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제 SNS에 음식 사진을 이렇게 올리냐? 여러분들 배고프실 것 같아서, 다 뭔가 잘 찍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 잘 안 찍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제가 뭐 보고 있냐면, 지금 방금 제가 그 영화 따라잡기 한 거 딜레이 돼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셨죠? 이 노래에 약간 연상되는 그 느낌. 우즈 이퀄님께서 파라키 뮤비로 연기 욕심 늘었네. 네, 매구님께서 역시 연기가 늘었다고. 연기. 미란다님께서 너 나랑 친구지. 호텔 캘리포니아. 등 안 뗀다면 승현아. 저 공기랑 붙어 있었어요, 등 계속. 자, 선셋블루님께서 이거 우리 아빠 애창곡인데, 그쵸? 아마 아버지 혹은 삼촌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곡일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뭐 이거보다 조금 이제 뭐 큰 형, 뭐 사촌 형, 30, 40대 형들은 또 이제 그런 노래 있죠. 크립. 뭐 아니면 뭐 이제 로망스. 그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기타 딱 들으면서 아빠 로망스 칠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치실 거예요. 아닌가? 치실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뭐 아니면 뭐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했던 그 당시의 노래. 자, 또 실타래님께서 누워있지만 다이나믹하다. 그쵸. 실타래님이라고 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 삼청동 가면, 삼청동이 아니에요. 예전에 동대문이었었는데, 제가 한창 그 뭐 옷 사는 걸 좋아해서 동대문 가면은 거기 이제 그거 있어요. 하얀 색깔 옷을 입으시고 되게 자그마한 포장, 뭐 약간 마차 같은 걸 끌고 나오셔서 이제 무슨 타래 꿀로 만든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꿀로 만든 딱딱한 요게요. 자, 가운데를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자 2줄, 4줄 되고요, 8줄 됩니다. 이게 머리카락 길이만큼 늘어나시는 걸 보게 되실 텐데요. 14,500줄 됐고요. 104,500줄까지 이렇게 해서 뚝 끊어서 궁중에서 먹던 꿀과 뭐 이렇게 했던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펩님께서 상황극 진심남 크크크 펩님이라고 해서가지고 책을 챔피언스 리그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제가 또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한창 감독님이 펩 과르디올라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맨시티 감독님이시죠.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오늘 약간 하는 게 그 박찬호 선수님 같네요.
그 LA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LA에 있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약간 이런 TMI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제가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고 생각하는 동안 지금 뭔가 이렇게 앞에 설치가 됐죠. 한번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가겠습니다. 자, 덥다. 엄마! 엄마, 나 화채 만들기 해줘. 수박 좀 줘. 이렇게. 엄마, 고마워. 자, 이렇게. 수박. 갑자기 뜬금없죠? 그래도 더우니까 이제 수박 화채를 한번 먹어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이크가 있네요.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제 음악을 안 들어보신 분들도, 무zik 아니신 분들도 하시는, 그러니까 아시게 된 것 중에 제가 잘하는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ASMR이에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즈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ASMR, 수박 화채 만드는 소리입니다. 작은 스쿱을 이용해 수박을 동그랗게 파낸다. 수박을 파낸 수박통 위에 수박 주스를 넣는다. 그리고 사이다나 탄산수 중에 하나를 넣고 섞어준다. 얼음도 넣고 저어서 떠서 먹어본다.
조승현 어제 태어난 님께서 너무 맛있겠다. 서현님께서 너무 웃어서 눈물 나라고. 수박 망고 주스로 장르 변경하겠습니다. 블루베리도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다 넣었는데 메론만 안 넣으면 섭섭해하니까 메론도 넣겠습니다. 메론. 이렇게 해서 수박 화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휘 져야 돼요. 어제가 들려드린 오늘의 ASMR이었습니다. 이제 얘기해도 돼요. 자, 이제 ASMR 어떻게 들으셨을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우지이퀄님께서 수박 아니라 국밥인 줄. 주연익님께서 얼음 화채인가요? 연파랑님께서 소리 좋아. 우무진님께서 사이다 안 터진 거 아쉽다. 사랑둥이님께서 얼음이 수박보다 많아. 시원한 그거죠. 캔커피님께서 맛있나 보네. 맛이 어떤지 살짝 말씀드리면 확실한 건 있어요. 눈 감고 먹으면 화채인지 몰라요. 그냥 수박 주스에 탄산수를 넣은 맛입니다. 사실 원래 화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수박 주스, 수박에 그런 느낌? 왜 수박을 많이 못 넣냐면 정말 정성스럽게 동그랗게 풀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뭐 실패. 자, 다시. 자, 어쨌든 자, 여러분 ASMR도 했고 이제 잠들 시간이에요. 졸려.
마지막 곡 자장가사마 듣기 좋은 곡 들려드릴게요. 성시경 선배님의 제주도의 푸른밤 함께 듣고 잠들어봐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강바늘 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나라로. 졸리신 분들은 눈 감고 들어주시고요. 이제 굿나잇 인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지 애정애님께서 승현아 크크크 잠 다 깼어 어떡해? 주무셔야 돼요. 밤이 늦었어요. 자,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님 잘 자요. 감자수제비님 잘 자요. 권무진님도 잘 자요. 서연님 좋은 꿈 꿔요. 메리님 잘 자요. 승현이는 멍멍하고 우나요. 잘 자요. 캔커피님 굿나잇. 승님 Have a good dream. 랄님 잘 자요. 승현아 벌레주심님 잘 자요. 호빵맛 진돌이님 좋은 꿈 꿔요. 우유님 굿나잇. 갈몽이님 잘 자요. 우지의 우주님 굿나잇. 나 아라규님 보아노이츠. 니 아라규님 잘 자요. 지윤님 잘 자요. 수박고구마님 잘 자요. 수박고구마 맛있겠다. 금자씨님 굿나잇. 명창고양이님 잘 자요. 아우이님 내일 생일 축하해요. 조쌤 제자야 양치하고 자요. 그리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카테린님 굿나잇. 냠님 잘 자요. 올라운드에게 뛰는 심장님 잘 자요. 가장 힘센 무즈 잘 자요. 자, 이제 노래도 끝이 났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진짜 재밌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화채도 만들어보고 누워서 뭔가를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눕방을 끝으로 여러분들도 깊은 잠에 빠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꿈에서 만나요. 안녕.